오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는데요. 과연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늘 행복을 바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바쁘다 보니 정작 우리는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고 실제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나이에 뭐 어쩌겠어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행복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수록 실제로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인기가 많아서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 불행한 사람도 봤고 높은 지위에 있다가도 말년이 비참해지는 사람도 봤고 인기가 많은 스타들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봐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다 듣고 나면 아, 나는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지금 행복해지는 비결 첫 번째, 조건보다 의미를 찾자. 한 청소부가 있었는데요. 다른 청소부들은 자신의 직업을 비관하면서 매일 불평불만을 달고 지내는 반면 이 청소부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동료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꺼리는 청소부 일을 하면서 자네는 어떻게 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나? 그러자 청소부가 빙긋 웃으며 말하길,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처럼 그는 자신이 청소부라는 조건보다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 집중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게 아닐까요? 조건을 따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행복의 유무를 판단한다면 평생을 가도 결코 행복은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충족되기도 쉽지 않지만 충족이 되더라도 항상 더 나은 조건들이 생겨나는 특징이 있어서 조건을 쫓는 삶은 늘 바쁘지만 허망하기 마련이에요. 친구들보다 더 좋은 옷, 더 비싼 백, 더 비싼 차, 더 좋은 집 등 이런 조건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주위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이런 조건은 충족되는 순간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더 나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 행복은 오래 가지가 않아요. 행복은 조건이 아닌 의미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위에 청소부의 사례처럼 높은 지위에 있기보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행복이에요. 비싼 다이아 반지에서 느끼는 행복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준 은반지가 더 의미 있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에요. 넓고 큰 대저택에서 서로 유산 다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좁더라도 온 가족이 오순도순 웃으며 지낼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더 의미 있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에요. 지금 행복해지는 비결 두 번째,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행복은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뉴욕타임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연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인 이상인 미국인들은 90%가 행복하다고 응답한 반면 3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3천여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행복도는 42%에 불과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행복할까요?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많아져도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지 않는 기준점이 우리 돈을 기준으로 연소득 8,800만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봉 8,800만 원이라니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는 또 다른 내용은 일상생활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돈,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건 먹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너무 돈에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은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 이상의 돈은 더 이상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가장 행복해야겠죠. 세계적으로 따지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거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돈은 쪼들리지 않는 수준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실제로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더 갖고자 하는 욕심과 더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시기심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물론 경제적으로 힘드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배부른 소리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돈 한다고 현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 하고 늘 쪼들리면서 돈의 노예가 된 삶이 결코 행복할 수는 없겠죠. 당장 큰 돈이 생길 일이 없다면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돈에 대한 결핍에 집중하기보다 돈과 상관없이 행복한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지는 비결 세 번째, 지금 행복해야 나중도 행복하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느낌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지속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행복이라는 거죠. 만약 결과에서 행복감을 얻는다면 결과가 잘못될 경우 우리는 불행에 빠질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왔다면 해오는 내내 행복했기 때문에 설사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약간 실망하는 정도로 그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거죠.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현재 생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삶이란 것은 오직 현재 속에서만 존재하거든요. 과거도 알고 보면 예전의 현재였고 미래도 앞으로의 현재일 뿐이에요.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기 때문에 지금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현재 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 과거의 괴로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오늘은 평생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이 평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행복을 찾는 이론이나 비법 등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행복을 마음속에서 꺼내보세요.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거든요. 지금 행복해지는 비결 네 번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주변에 보면 이 나이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할 만한 일이 없다. 무언가에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정말 할 일도 없고 도전할 일도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나이가 드셔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님이 그런 분이고요. 이순재 배우님이시나 김영옥 배우님 같은 분들도 그런 분들인데요. 나이가 많고 적음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또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할 일도 넘치고 도전한 것들은 무궁무진한 법이에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정말 노인이 되는 거고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순간부터 노화는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뒷방 늙으리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나이에 얽매이는 순간 나이로 인해 잘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꺾이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60대 청년, 70대 젊은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자고요. 몸은 마음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젊다고 느끼면 몸도 따라서 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나이를 잊고 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못할 일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없어져요.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다면 젊은데 뭘 못하겠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나요? 악기를 배워보고 싶으셨나요? 여행을 떠나고 싶으셨나요? 새로운 직장이 필요한가요? 그럼 젊은 지금 도전해보세요. 더 나이가 들면 정말 못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을 젊게 살지 노인으로 살지는 본인의 마음가짐이 결정해요. 옷차림도 본인의 나이보다 젊게 입으세요. 자기 또래 옷 잘 입는 연예인들 중 체형이 비슷한 분들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입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스타일로 따라 입으면 돼요. 그리고 외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마음가짐인데요. 앞으로의 인생을 노인으로 살 것인지 젊은이로 살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틈날 때마다 나는 젊다 하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세요. 이렇게 각인이 되는 순간부터 정말 젊은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지는 비결 다섯 번째, 감사해야 행복하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 중 나쁜 일들이 생기면 한꺼번에 나쁜 일들이 몰려오고 반대로 기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온통 기쁜 일들이 넘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과 불평불만을 안고 시작한 일은 그 끝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대로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치유 호르몬을 촉진해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감사는 혈압, 뇌파, 피부 반응, 면역 체계 등 신체적 반응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신체적 반응 외에도 감사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나 상황까지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젊었을 때 회사 선배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에서 업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퍼지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어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배가 야, 감사하게도 차가 고장나서 이 멋진 경치를 보게 되네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대관령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멋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이 삐져나올 틈이 없을 거예요. 그런 감사한 일들, 감사한 상황들이 모이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행복해지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건보다 의미를 찾아야 하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되고요. 지금 행복해야 하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감사해야 행복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행복도 전염성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같이 행복해진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